수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학교에서 공부한 게 실제 사용되는 게 얼마 되던가요? 거의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업무의 양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할 때마다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상호작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뭐 하는 데냐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질문뿐만 아니라 제가 첫날 안 보여드릴 텐데 카이스트에서 한 수업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서로 올라옵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 다음에 내가 찾은 새로운 내용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더라도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게 교수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게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수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우리가 학업은 지속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수업이란 건 뭐냐? 계속 끊임없이 화두를 안고 생각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죠.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윤현희 씨가 지난번 동영상을 촬영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도 좋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우리가 미래 사업의 핵심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용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호모 모빌리언스. 이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십니까? 보셔 들어봤어요? 네? 보셔 들어봤어요? 요즘 이마 써요? 네. 이거 제 책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말은 아니고 제가 쓴 제 책의 이름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미래에 진화할 것인가. 이 새로운 미래 인류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O2O의 세상이 된다. 우리 O2O는 많이 들어봤죠? 네. 자, O2O가 뭐의 약자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인류에 관한 얘기고, 요건 인류가 사는 세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O2O 세상에 사는 새로운 인류, 이게 호모 모빌리언스. 그럼 이 스토리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자,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제가 85년도에 메디슨을 창업을 했고요. 엔지니어 60인, 우리 광복 70년에 70대 기업은 여기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호모 모빌리언스 전체 개념에 대해서 그거 잠깐 우리 보고 가요. 이게 인터넷 연결 안 된다고 했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류가 우리 아시다시피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호모 세피엔스, 우리 인류 호모 비덴스, 호모 디지쿠스. 이 다음에 우리 인류의 진화가 뭘로 진화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미래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요 놈이겠죠. 스마트폰이 온갖 걸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블랙홀이 되겠죠. 자, 이 스마트폰 블랙홀이 생기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이 과거 우리 이런 거 이제 다 없어졌죠. 이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다 이루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바일 퍼스트의 세상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모바일 온리의 세상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는 앱스토어, 이북, 또 알리바바, 스타벅스가 금융업에 들어가고 또 테슬라가 또 구글이 자동차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모든 산업을 집어삼키고 있고 모든 산업은 융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스마트 혁명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 인류가 1차 산업혁명, 2차 혁명, 3차, 4차, 5차로 오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새로운 산업혁명이 올 때마다 이게 더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하게 온다.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하게 오는 산업혁명이 이제 6차 산업혁명, 스마트 혁명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 바로 연결의 시대라는 거죠. The Age of Access. 제레미 랩킨이 쓴 책의 원래 제목이 접속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The Age of Access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을 소유의 종말이라고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나 제레미 리프킨이 한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제조에서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융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 시대를 이끌어간 세력들은 뭘 장악했느냐? 네트워크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까지는 육상 네트워크, 바로 실크로드를 장악한 세력이 세계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자, 실크로드는 누가 장악했지? 어떤 민족들이 실크로드를 장악했어요? 아랍이. 몽고? 네. 몽골리안 노마드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 유라시안 네트워크라는 책이 있어요. 자, 17세기까지 육상 네트워크 시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대양의 시대, 그리고 철도의 시대, 자동차, 인터넷 이런 시대를 거쳐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주된 세력이 변화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 모바일 인터넷의 힘이라는 것은 실크로드로부터 자동차까지의 오프라인과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합쳐진 O2O 네트워크로서 그 모든 네트워크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존의 네트워크는 인간의 도구였어요. 예를 들어 철도. 철도가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모바일 네트워크는 뭐냐면 인류 자체가 새롭게 진화를 시켜요. 사람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하는 거하고 사람이 바뀌는 거하고는 본질적인 차이죠. 모바일 네트워크의 인간을 새롭게 바꾸는데 동의하세요? 손 들어봅시다. 자, 동의한다. 아침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죠. 우리가 그거를 휴대폰이 없으면 사람들이 공포에 빠집니다. 그게 노모포비아.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으면 이제는 사람은 공포에 빠집니다. 애들한테 제일 큰 벌이 뭐예요? 휴대폰 뺏는 거. 애들이 저희 정신이 아득해지게 되죠. 그래서 인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진화 동력이 되고, 요 모바일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자기 조직화를 하는 창발적 네트워크.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건가? 우리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모든 세상은, 이 복잡한 세상은
프랙탈, 반복되는 것. 그 다음에 케이오스, 혼돈이.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는 가지가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요. 그렇지만 어디에 새로운 가지가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반복되는 혼돈을 통해서 가장 적은 자원을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이 만들어져요. 제가 긴 설명 설명하겠습니다. 이래서 복잡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복잡한 세상이 자기 조직화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져요. 우리 사람 몸에는 세포가 몇 개나 있느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얘기해요. 60조 개의 세포가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 인간이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어떤 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발가락 세포가 되면서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미래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 과정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를 우리가 딱 그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면 미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60조 개의 세포를 보면 혼돈이지만은 우리 여기 있는 황현정 씨를 보면 혼돈이 아니에요. 먹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현상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스마트폰을 아바타로 삼아서 소셜 네트워크가 집단 인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집단 인류를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새롭게 진화하는 인류라고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인류의 진화 코드 첫 번째는 인간이 사이보그로 진화를 시작했어요. 두 가지 진화 코드인데 한 가지 진화 코드가 인간이 사이보그 진화를 시작합니다. 슈퍼맨 이런 거죠. 우리가 정의하면 투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초감각이 있고 그리고 뭐 백과사전 정도에 있는 지식은 다 아는 거죠. 근데 백과사전에 있는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1분 내로 다 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나? 여기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죠? 스마트폰만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지식이 평범한 이 사람이 스마트폰 아바타와 결합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동지성을 가져요. 제가 오늘 또 저기 볼리비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또 대전에 있는 세 군데 동시 통화를 했습니다. 자, 동시 통화요금 얼마지? 빵이죠. 그죠? 우리는 이미 동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우리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백과사전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이제는 포도주의 감별을 하는 정도는 스마트폰에 액세서리 가지고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초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진화를 시작했는데 최초의 진화는 뭐냐? DNA가 돌연변이 한 거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DNA 돌연변을 통해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 목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추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되니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공기를 데울 필요가 없으니까 코가 낮아져요. 자, 이런 DNA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인간이 발명한 것이 학습이죠.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빠른 속도의 진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새로운 정보의 양이 얼마가 생기느냐? 1년에 지금까지 인류가 만드는 모든 정보보다 2배의 정보가 더 생깁니다. 작년도에 이 지구상에 나타난 정보의 양이 5제타바이트가 납니다. 1제타바이트가 얼마냐? 1제타바이트가 달나라까지 가는 양입니다. DVD로 쌓아놓으면 달나라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달나라를
2번 반왕복할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을 인류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인간 머릿속에 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식이 이 클라우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보그로서 새로운 진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감각이 스마트폰에 융합되기 시작. 자, 스마트폰에 융합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지 씨, 이 마우스가 원격 마우스가 있으면 그걸로 조정. 우리 예를 들어서 오감 중에 시각만 놓고 보더라도 그 시각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제일 처음에는 망막이 있어야 되겠죠? 센서입니다. 근데 이 망막만 있다고 사람이 그 미인들을 볼 수 있나요? 센서만 가지고 안 되죠. 그 센서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했더니 아, 여기 우리 김태희 같은 개인이 우리 학교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 네. 자, 이게 바로 인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메인을 보고 나서 옛날 애인 생각을 떠올리게 돼요. 이게 이제 연상 기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억하고 연관시키는 거죠. 이게 지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서가 있고 지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게 이제 시각의 발현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지금 인간의 망막의 해상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해상도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망막이 10분의 현재 센서, 요 10배만 좋아지면은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은 인간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선언했냐 그러면은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99.97%의 확률을 가지고 당신이 누군가를 알아맞힐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랬더니 구글이 뭐라고 발표했어요? 우리는 100% 가까이 맞출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구글이 실수했죠. 네. 알아요? 뭘 실수했는지? 구글이 흑인 여자를 고릴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사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민아님을 태그하겠어요?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나오면서 내가 옛날 애인하고 만난 기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애인은 잘 살면은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답니다. 못 살면은 가슴이 아프다. 근데 찾아오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찾아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IBM이 매년 넥스트 5in 5를 발표해요. 5in 5가 뭐냐? 향후 5년 이내에 세상을 바꿀 기술 5개를 매년 IBM이 발표합니다. 요 망막 말고 보세요.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터치, 촉각, 그 다음에 미각. 이 모든 것이 5년 안에 스마트폰에 결합될 것이다. 자, 지금 어디까지 봤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기술은 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네? 맛. 맛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그러면 이 맛은 포도주 감별을 다 합니다. 스페인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이 스마트폰 센서가 다 테스트해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 만든지 감별합니다. 그래서 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발전하고 있어요.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코? 냄새. 요즘 향기 마케팅이 나와서 두 가지 다 해요. 냄새를 인식하기도 하고 냄새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애인의 체취를 이제는 느낄 수가 있고, 촉각
촉각도 이제는 스마트폰 표면에 지금 우리가 물건 사러 이제 G마켓 들어가 보면은 만져볼 수가 없죠. 이제 만져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촉을 전달하죠. 그게 이제 새로운 촉각 센서입니다. 자, in 5 years from now, you will be able to touch through your phone.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터치를 해줄 수 있다. 이러한 세상들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인간의 오감 기능을 다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지네. 자, 수지가 어제 좀 소속사하고 싸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아침에 딱 보면은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목소리 들어봐도 우리 화난 목소리 알죠. 그러면 딱 감을 잡아요. 목소리, 체온, 홍채 이걸 쫙 보는 순간 오늘 상태가 어떤가. 거기 맞춰가지고 배경화면, 벨소리, 추천음악을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이제 주인과 소통을 시작했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주인이 소통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각각 소통을 해요. 체온이 전달되고 맥박이 전달되고 그러면은 멀리 있는 애인의 파리에 있는 연인의 우리 체취와 맥박과 체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감정을 표시할 수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조에라는 아바타가 이제는 웃고 울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스마트폰. 사람과 이제는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응용이 뭐냐면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새롭게 로봇을 하나 만들었죠. 로봇 이름 아세요? 페퍼라는 로봇. 구치죠, 구치. 노인들하고 농담도 안 먹잖아요. 노인들하고 얘기를 해요. 노인들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든 오감이 뇌파, 그 다음에 눈, 코, 귀, 입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융합대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스마트폰. 그러면은 스마트폰은 나의 일생을 기록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한 얘기를 저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은 기억을 해요. 이래서 라이프 로깅이 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의 네트워크를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 혹은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에 우리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홈 에리어 네트워크, 차에 타면 카 에리어 네트워크 얘들과 쫙쫙 융합을 하면서 세상이 융합되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개체가 한 게 아니라 집단이 했다. 여기서부터 집단지능이라는 개념입니다.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멍청한데 개미 집단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뇌세포 하나하나는 멍청해요, 사실. 그렇지만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모여가지고 생각을 하는 인간은 절대 멍청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지능에 대해서 인간들이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스티븐슨이 많은 숫자가 단순하게 랜덤하게 상호작용하는 신호가 패턴화되어 있고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면 그 개미 집단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고 집단 생명화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뭐냐? 바로 우리 붉은 악마에서 나타났어요. 우리 붉은 악마를 보면은 누가 붉은 악마한테
어디 나오라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붉은 악마는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야, 이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인간이 개미 집단처럼 집단 생명화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 구조와 도시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뇌 구조, 도시의 구조, 인터넷의 구조, 개미 집단의 구조 거의 다 비슷하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과학에 의해서 이 복잡한 네트워크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자기 조직이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 몸에는 60쪽의 세포가 있죠. 자, 몇 개로 출발했죠? 우리 60쪽의 우리 몸의 세포는 처음에 몇 개였어요? 2개가 모여서 하나가 됐어요. 2개가 모여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1개로 출발합니다. 1개가 분열 해가지고 60쪽이가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발가락 세포가 됐어요. 누가 지시했죠? 누가 정하죠?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결론이 아무도 지시하는 세포가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1개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나가는 과정에 누가 지시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다. 스스로 자기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조직화 시스템이 내놓은 질서가 뭐냐면은 창발적 질서라는 거예요. 창발이라는 우리 말 들어보시면 처음 들으십니다. 영어로 이머전스. 자, 영어 단어 이머전스는 벌써 들어보셨나요?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포를 60쪽에 모았더니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60쪽의 세포가 자기 조직화를 하니까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창발적 질서입니다. 뭔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혼돈에서부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가 저 모태 미모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제가 연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지 씨하고 악수를 했어요. 부럽죠? 안 부러워? 별로 안 부러워하는 것 같으면 모델을 바꿔야 되겠네. 누구로 바꿀까요? 요즘 아이유인가?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명. 나이가 있는 사람. 그래요? 그 김대희로 바꿀까요? 자, 여튼 제가 수지 씨하고 악수를 하면은 제 손에 뭐가 묻어올까요? 세균. 맞아요. 세균. 땀. 그리고 세포 몇 조각이 묻어오겠죠. 사람 몸에는 세균이 많을 것 같아요? 세포가 많을 것 같아요? 세균이 많습니다. 우리 예지 몸속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세균은 100조 마리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 몸무게의 8% 정도가 세균의 무게입니다. 세균을 다 없애면 인간은 죽어요. 우린 세균과 공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여튼 손에 묻어온 세균 떼내고 세포를 몇 조각 구했어요. 60조분의 1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지의 놀라운 미모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DNA 분석을 하면 나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렇게 자기 조직화된 생명체의 특징은
한 조각만 갖고 와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이 전체를 반영. 이것도 앞으로 소셜 커머스와 같은 이런 많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부분을 보면 전체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 레이저 포인트는 어떨까? 여기 나사 하나 빼서 분석해 보면 전체 설계 도면이 나오나요? 여기는 안 나오죠. 요거는 자기 조직화가 안 된 거죠. 우리 예지는 자기 조직화가 된 거죠. 그죠? 자, 우리 예지하고 수지하고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수지의 그 미모의 비밀을 한번 악수해서 얻은 DNA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왜냐? 부분이 전체를 반영합니다. 어떤 조직의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조직원이 전체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조직은 이 나사와 같아요. 생명을 가진 조직은 부분이 전체를 반영합니다. 자, 이러한 혼론 현상 때문에 한 개의 세포가 분열해서 사람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분이 전체를 반영합니다. 세포만 인간을 반영할 게 아니라 손바닥이 인간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금을 본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 귀도 인간을 반영합니다. 발도 반영하고 척추도 반영합니다. 즉 자기 조직화된 생명 조직은 부분이면서 전체인 거예요. 바로 홀론입니다. 홀이면서 원입니다. 부분과 전체가 서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포가 인간을 반영하지만 인간에는 세포에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죠. 세포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수지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창발적 현상, 부분에는 없는 게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창발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조직화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 혼론과 창발성입니다. 혼론과 이모전성.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시면은 호모 모빌리언스 책에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면. 마치도 모나리자의 그림을 아무리 분석해도 우리가 물감을 분석해도 모나리자를 알 수는 없어요. 물감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만 그림에는 물감이 없는 새로운 현상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림만 가지고 루블 박물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포학, 생리학, 사회학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미가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집단 생명을 만들듯이 인간이 자기 조직화를 해서 초인류, 즉 호모 모빌리언스를 만든다. 이런 초인류 현상이 생기면서 인간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인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만 이해해서 인간을 이해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네트워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인의 소멸인 도시의 개인의 확장이죠. 자, 생각은 뭐냐? 생각은 네트워크. 자,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 뇌에서 나오죠. 뇌에는 뭐가 있죠? 뇌세포가 있죠. 또 뇌세포만 있나요? 뇌세포를 연결하는 연결망이 있죠. 그게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고 연결망을 시냅스라고 얘기하죠.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 한 개의 뇌세포가 평균 1000개의 연결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볼래요? 1000억 곱하기 1000이면 얼마죠? 100조죠. 100조.
100조 개의 연결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망이 100조 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뭐냐? 네트워크. 뉴런과 시냅스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가 뭐냐면은 우리 뇌 속에는 바로 1000억 개의 뇌세포가 만든 100조 개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이 시냅스죠. 이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참고로 보면은 인간의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면은 처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 뇌세포 간의 연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것만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8살 전후를 통해 가지고 항상 성장할 때 그때 인간의 뇌세포 연결망이 제일 많습니다. 성장 이유가 많은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살 이전의 기억을 얼마나 하세요? 유치원 이전의 기억하시고 뭘 기억하세요? 제일 나중에 몇 살 때 기억하세요? 2살 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걸 다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정말 삶에 유용한 걸 남기고 성년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조기 교육 중요하다 그러지만 조기 교육 안 중요해요. 이게 다 없어집니다. 2살 때 기억해요? 네, 그때 집안에서 사업하다가 망했거든요. 그걸 2살 때 한다고요? 근데 막 집에 와서 물건 나가고 쫓겨나고 이사 가고 그랬어요. 그 기억은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유런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혹시 전생의 기억은 안 나요? 자, 그럼 생각의 네트워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100조 개의 연결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즘은 이 바깥의 연결망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이 생각의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네트워크 인간에서 생각은 우리 뇌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뇌 바깥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외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요 연결이 무슨 연결? 약한 연결이에요. 요 안에 연결은 강한 연결입니다. 강한 연결은요, 비창조적. 그 나물의 그 밭. 맨날 내가 만나던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해봐야 새로운 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자주 안 만나던 사람하고 우연히 만나서 대화해보면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약한 연결. 그래서 세상은 약한 연결이 창조성을 만들어요. 창조적 인간들은 그리고 기업가들은 늘 새로운 프론티어를 탐색해요. 그래서 지식이 상상력과 직관을 가지고 불완전한 공간으로 나갈 때 뭐가 이루어지냐?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모험, 도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업가적 통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통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게 생각의 네트워크라는 측면에 봐가지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연결망을 통해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페이스북의 동시 가입자 접속 수가 10억을 돌파했습니다. 10억. 일일 접속자가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가입자가 아니에요. 하루에 접속자가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에 6단계 분리라고 그랬는데 뭐 케빈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헐리우드에 케빈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케빈하고 같이 출연한 영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6단계를 거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네트워크인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능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전의 개수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간과의 역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물간의 네트워크가 또 인간 네트워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2020년이 되면은 600조의 사물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은 1000조 개. 이건 뭐냐? 인간 뇌에 있는 뉴런의 개수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지구 전체가 마치도 뇌와 같은 세상입니다. 크게 봐서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을 아바타로 삼아서 이 스마트폰을 아바타로 삼은 개인들이 집단합니다. 나는 이런 페이스북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 전체는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 올 때 내비게이터를 키면 도시 전체의 지도 상황이 제 주머니 속에 나타납니다. 부분이 전체로 들어가고 전체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 세포들이 모여서 인간을 만드는 과정, 개미들이 모여서 개미 집단을 만드는 과정과 같은 과정이 지금 일어납니다. 바로 인류가 새롭게 진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의 이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 월드, 호모 모빌리언스의 세상은 이 판도라 행성을 보면은 아바타에 그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모든 나무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모든 나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 판도라 행성에서는 모든 나무들이 자기 조직화되어 있다. 그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아바타를 삼은 개인들이 전체가 집단을 만듭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소셜 미디어, 소셜 커머스, 소셜 펀딩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은 시간, 공간, 인간을 이제 융합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강의 안 들으신 분들 이제 시간을 거꾸로서 지난번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더 늦게. 이게 시간의 융합. 바로 하늘은 시간을 공간에 융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서울시의 지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차량 통행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친구가 어디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인이 융합하는 바로 이 새로운 세상을 제가 스마트 월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융합되죠. 그래서 시간이 융합되면서 엔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으려면은 내가 쓰는 데이터가 요 애플 맥에어 속에만 들어있으면 내 휴대폰에서 못 보고 그 다음에 사무실 PC에서 못 보게 되죠.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엔스크린이 되려면 클라우드가 돼야 되고 바로 이게 웹 3.0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텔레비를 보다가 일로 이동하게 되면은 PC로 올라가죠. 요즘 크롬캐스트 쓰면 다 이거 가능하죠.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다 연결됩니다. 이제는 GPS, 와이파이, 비콘, 실러치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사람과 땅이 결합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LBS라고 얘기한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무지하게 많죠. 모두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건 GPS, 어떤 건 실내측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가고 있죠. IoT가 들어서면서 사물을 연결하죠. 초연결 사회에 사물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미디어가 연결되죠. 이 SNS를 통해서 인간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 수많은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거는 인간은 이제 다중인격으로.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처럼 우리가 다중인격의 인간이 됩니다. 어떨 때는 마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젠틀맨이 되죠. 젠더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의 SNS는 옛날에는 실명으로 가니까 구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SNS는 여러 개의 구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삶을 살게 돼요. 바로 피카소의 그림과 같이 우리가 실제 사는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이중인격도 이상한 측면.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서는 다중인격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돈이 융합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돈을 좋아하는데, 자, 이게 돈이 뭔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뭐다? 가치를 측정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 그게 돈이다. 측정만 하면 어떡하지? 측정만 하면 어떡하지? 가치가 동일한 등가의 것들을 교환할 수 4개 수단이 됩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뭘까? 4개. 교환, 가치, 신뢰가 있는 가치, 교환 가능한 가치.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숫자죠. 근데 이러한 화폐를 가장 극적으로 통합하는 게 스마트폰이 위치, 생체, 최적의 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데 공인인증서가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 파일이에요, 그냥. 공인인증서가 나는 아니잖아. 그렇지만 생체는 나이다. 생체는 납니다. 지문도 그냥 지문도 아니고 이것이 움직이는 지문, 홍채도 움직이는 홍채, 이런 거는 카피가 안 돼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의 생체 인정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융합되는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요소 기술을 이해하고 융합 세상이 어떻게 가는가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미래의 비즈니스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10분 쉬었다가 오토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